오늘은 모처럼 우리 K 증시가 상승률로 아시아 챔피언 먹어버렸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는 도저히 정말 오늘 같은 날 반등할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연준 금리 인상 연장 내지는 추가 우려만 더 커진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근데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효과가 이게 엄청난 부스터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실적 자체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은 아니고 그냥 예상치 살짝 넘긴 정도의 그냥 평타 정도였는데 그 디테일이 상당히 훌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이번 실적은 매출, 주당 순이익 둘 다 작년 대비해서 급감을 했는데 보니까 지난해 연간 실적이나 4분기 실적 둘 다 주로 게임 부문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던 건데요. 그래도 예상치는 겨우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8%까지 순간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향후 기대감에 대한 코멘트였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앞으로 그냥 AI에 올인하겠다는 그런 뜻을 비춘 건데요. 지금 AI 기술은 변곡점에 있으나 결국 모든 산업에 광범위하게 AI가 도입될 준비를 자기네들은 이미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엔비디아 DGX 클라우드 기술을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등이 제공하고 있고 곧 AI 기반의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본격 생산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면서 아예 그냥 우리 엔비디아의 다음 먹거리는 AI다. 근데 이미 우리는 시장을 장악할 태세를 모두 갖췄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러면서 1분기 가이던스도 엄청 시게 불렀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 K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설계한 미래에 우리도 올라타자 이러면서 AI, 챗 GPT 그리고 비슷한 개념의 뭐 메타버스, AR, VR 장비주들 이런 것들이 개장 초부터 급등을 했고 또 그리고 이 엔비디아 효과에 더 광범위한 영향이 뭐였냐면은 이 AI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 조기 종료될 것이라는 바로 그 기대감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설비주들까지 이 엔비디아 효과가 광범위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또 오늘 모처럼 맘먹고 반등에 나선 홍콩 증시 알리바바 홀딩스까지 이렇게 쌍두마차가 오늘 우리 K 증시를 강력하게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긴 했는데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금리 동결이라고 해서 긴축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언급을 하면서 여기 이제 원화 강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순간 급등으로 반응하면서 외국인들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반대로 기관 매수세는 강화가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 K증시 예상치 못했던 반등에는 엔비디아, 알리바바, 쌍두마차에다가 한국은행이 보조바퀴 정도로 이끌어줬다. 그래서 오늘 올팔에 성공하신 분들은 일요일 저녁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프레지던트 데이 주간 떨줍 올팔 시나리오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그런 혜택을 보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엔비디아 효과는 저는 솔직히 하루짜리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긴 생명력을 가질 재료가 바로 연준 FOMC 회의록 공개였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FOMC 회의록은 비록 이제 좀 과거지사기는 하지만 다수의 연준 임원들이 금리 인상폭은 0.25%가 좋겠다고 했었고 정말 딱 2명만 0.5%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이미 다 각오하고 있었던 내용이었고 대신에 조금 아리송한 대목이 그 연준 임원들 사이에서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주의해야 된다고 언급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자기네 성과랍시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아가고 있다고 좋다는 뜻인지 아니면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예의주시를 하다가 언제라도 하여튼 다시 금리를 인하할 준비를 하겠다는 건지 이게 조금 헷갈리죠. 자, 그럼 오늘 FOMC 회의록 공개에 대한 월가 하우스들의 관전평을 보면은 먼저 모간 스탠리가 투자자들은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데 완전히 꽂혀 있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는다는 데만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데 이런 동상이몽 관점의 차이 이걸로 인한 시장의 역풍 혹은 변동성 확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지었고 다음 LPL 파이낸셜은 연준 임원들이 아직은 그래도 wait and see 모드 즉 팔짱 끼고 일단은 방관을 하는 그런 소극적 자세로 추가 금리 인상을 대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안 잡히면은 0.5% 빅스텝 금리 인상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것이라고. 다음 BMO 캐피탈 마켓은 이번 FOMC 회의록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대신에 제롬 파월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디스인플레이션 즉 인플레 쇠퇴에 대한 언급이 다른 연준 임원들의 입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수상쩍었다. 다음 연준 내 매파 스피커로 통하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지난 2월 FOMC도 지금과는 솔직히 시차가 있는데 실제로 지난 2월 1일 FOMC 당시
그것도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20일 전이지만 당시에 또 회의 자료로 삼았던 지표들은 심지어 1월 초 기준이었다. 그래서 지금과의 격차는 한 6에서 8주 정도 더 크다고 본대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당시 6에서 8주 전에 파악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고, 뭐 최근 지표들 보면은 소비, 고용 전부 경기 침체 리세션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렇게 고용 소비가 좋은데 인플레가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준은 더 끈질기게 금리 인상을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나 이 제임스 블라드는 올해 투표권이 없습니다. 자, BNP 파리바의 엘레나 슐레아 티에바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계속 연준 임원들의 매파적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연준 금리 인상의 속도를 올리는 허들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연준 임원들끼리 계속 돌아가면서 뭐 주식시장이든 고용시장이든 자꾸 냉각수를 막 퍼부으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려고 노력해 보다가 그래도 정 안 되면 그때 가서야 금리 인상 폭을 뭐 빅스텝이든 뭐든 하여튼 늘리는 식으로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내다본 거죠. 하여튼 페드워치의 3월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 간밤에 또 움직였어요. 이 FOMC 회의록 때 한 번,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 인터뷰 때 한 번, 이렇게 계단식으로 2단계 점프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3월 22일 FOMC 금리 인상에서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이 나올 확률은 28%까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연준 소식으로는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밤중, 그러니까 우리 오늘 아침 개장 직전에 연준 내의 서열 3위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가 컨퍼런스에 연사로 나와가지고 발언을 하는 건데요. 이 자리에서 연준은 absolutely,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인플레 2% 목표를 완수해야 된다. 하여튼 연준 임원 입에서 인플레이션 2% 목표 고수하겠다 집착 드러내면 바로 그냥 그거는 쇼포지션 강화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현재 러우 전쟁 때문이든 뭐 중국 리오프닝이 아직 풀가동 전이어서 그렇든 하여튼 공급망에 여전히 차질이 있는 만큼 수요를 같이 억제해야 인플레이션이 결국 잡힐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이례적으로 견조하다고. 약간 12조로 들리죠. 너무 견조해 이거. 짜증나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은 소비를 때려잡아야 인플레이션도 고개가 꺾일 것이다 이런 진단이고, 그럼 소비를 때려잡으려면은 미국 근로자들의 급여가 줄어들든가 아니면 아예 일자리가 줄어들든가, 그것도 아니면 주식시장 같은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가처분 소득이 대폭 감소하는 그런 효과라도 있어야 소비 때려잡고 인플레 잡아들인다 이 소리죠. 런하 반갑습니다. 벌써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또 불금이네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스위스 최대 금융그룹 UBS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K증시는 매일매일 한 명의 시어머니와 또 한 명의 시누이를 만납니다. 우선 새벽에 눈 뜨자마자 뉴욕 증시가 시어머니죠. 그리고 오전 10시 반만 되면은 아니 맨날 지네 집 놔두고 왜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는 냉장고 열어보고 막 이것저것 참견하고 아주 꼴보기 싫은 시누이가 나타나는 10시 반, 그게 바로 중국 증시죠. UBS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중국 리오프닝 테마로 한 3개월 동안 올랐던 중국 증시 상승 동력이 일단은 소진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 상승 동력이 제대로 지금 충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에는 그 스파이 풍선 관련된 미중 갈등, 그리고 러시아 푸틴이 올해도 계속 강경 노선을 고집할 것이라는 그런 의지에 중국이 또 동조를 하면서 여기 또 떠오르는 갈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대외 환경이라고 치고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글로벌 리플레이션, 그러니까 잠시 좀 숨이 죽은 듯 했던 인플레이션이 중국발 원자재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도로 살아나는, 이런 게 지금 금융시장에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국제 유가의 경우를 보자고요. 요즘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보니까 중국이 공장을 지금 다시 막 돌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는 원유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가격이 오르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유가 오르면은 우리가 또 금리 인상을 더 세게 해야지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테니까 연준 긴축을 자극하는 게 되고, 그럼 연준이 고금리를 저렇게 오래 들고 가면은 당연히 올해 글로벌 성장 전망은 또 불안정해지니까 이게 또 어디를 때리냐면은 그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의 일감이 줄어가지고 다시 원유 수요가 감소, 그 우려로 또 유가가 다시 하락하고, 계속 이런 어떤 체인 리액션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하고 연준 추가 긴축 우려하고 이 두 개는 항상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상한 조합이 아닌가. 둘 다 어디 뒤로 물러설 공간이 없어요 지금.
하여튼 UB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 주식에 대한 선호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한대요. 다음 외국계 리포트는 CLSA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찍은 하이브에 대해서 목표가를 기존 23만 3천 원에서 오늘 25만 4천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도 기존 아웃퍼폼에서 오늘 매수 의견으로 완전히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이브 주주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그 2021년 12월 달에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목표가 50만 4천 원 부른 거 그것만 믿고 40만 원 위에서 들어갔던 분들도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가에는 그 어떤 재료보다도 우선하는 게 수급입니다. 특히 우리 K증시에서는 뭐 실적, 배당, 계약 공시, 인수합병, 특허권 그 어떤 것도 안 통하고요. 그냥 수급상으로 봤을 때 과매수 국면에 비싸게 사면 그냥 무조건 죽는 겁니다. 아니 하이브 42만 원에 물린 분들한테는 올 초에 15만 원이나 지금 18만 원이나 아니면 저 CLSA 목표가 25만 원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똥통에 발 빠졌는데 엄지발가락에 밴드 붙여놓은 거 거기서 향기 좀 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다음 JP모간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요즘 조금 열심히 주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가스롭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목표가 19,000원에 투자 의견을 언저웨이트 즉 비중 축소로 콜했습니다. 오늘 주가가 25,000원인데 목표가 19,000원에 언저웨이트는 그냥 대놓고 공매도 때리라는 지령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새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보면은 이 카뱅 계좌 쓰는 분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재작년 코스피 3,300 갈 때 그때 마침 운 좋게 딱 상장 날짜 맞춰가지고 그때 카뱅 주가도 94,000원까지 뛰니까 공모 때 못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하여튼 참여를 안 했던 사람들 그리고 공모가에 들어갔다가 상장 당일에 잘 먹고 나온 사람들까지 전부 포모 증후군 막 시달리면서 9만 원 위에서 또 막 달려들었죠. 9만 원이면 어떠냐. 곧 10만 원 가고 20만 원 갈 거다 이러면서요. 근데 작년 연말에 15,000원 갔다가 요새 조금 반등해서 그나마 25,000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JP모간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19,000원 지금 후려친 겁니다. 목표가로. 다음 오늘 골드만삭스 리포트들은 조금 희망적인데요. 우리 오리온에 대해서 올해 1월 매출 성장률이 둔화된 게 해외 시장에서 핵심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시장의 매출 감소 때문이었다고 지적을 하면서도 대신에 러시아 시장이 작년 이맘때 그 러우 전쟁 초기였다 보니까 그때 부진했던 게 올해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골드만삭스는 여기에 더 주목을 한대요. 그래서 목표가 14만 2천 원에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고요. 오늘 오리온은 약발 지대로 받았습니다. 다음 SKC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최근 LG화학이 일본 그 전기차 동박 제조사 니폰 덴카이 최대 주주 텍스 테크놀로지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 니폰 덴카이 주요 주주로 등극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LG화학이랑 LG에너지솔루션에는 호재일지 몰라도 왜 SKC를 분석하는 보고서에서 요걸 언급하느냐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동박 중에 50% 이상을 SKC가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네요. 그래서 목표가는 13만 원에 투자 의견 매수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내일은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자 2월의 마지막 금요일 2월 24일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자, 국내에서 5부 요인이 모두 참석하는 문민정부 30주년 기념행사가 내일 열립니다. 과거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군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만든 첫 정부다 해가지고 당시 이름을 문민정부라고 붙였는데요.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정말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헛발질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져 성수대교 다리 끊겨 그런 각종 참사들 그리고 그거야 뭐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그 무성의한 태도 그리고 또 무엇보다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허세 부리다가 당시 이제 국내 종금사 무슨 신용금고 이런데 일본계 자금 차입에 의존하고 있던 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데 다 엔화 차입금 회수 시작되면서 도미노로 그냥 완전 다 자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원화 가치는 똥유지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외환 부족 사태 나가지고 IMF 구제금융까지 같은 그런 치욕의 역사도 그때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그놈의 김영삼 키즈들 전부 다 진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들 보면 정말
입니다. 다음 내일 정부에서는 2022년 어업 생산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것도 한번 이슈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제 봄 되면서 그러면 또 증시에서 K 수산물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겠죠. 다음 내일 산업부가 기계 로봇 분야 R&D 우수성과 수행기관 간담회를 여는데 이거 뉴스에 타기 매우 좋은 그림과 내용이 되겠죠. 근데 오늘도 그 엔비디아 효과로 이미 인공지능 AI 로봇 이쪽이 모처럼 또 슈팅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거의 회광 반조와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다음 내일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한창 때 재택근무 온라인 원격 지원 이쪽이 증시 테마에 연결되죠. 다음 내일 해외 일정으로는 일본 중앙은행 BOJ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이거는 이제 먼저 월요일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한번 자세히 다뤘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굵직한 것들이 대기 중인데 먼저 1월 개인 소비 지출 PC 인플레이션 요게 우리 금요일장 마감 후 금요일 밤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요즘 미국은 고용, 소비, 인플레 모든 지표가 다 높게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무착륙 드립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PC 인플레이션이 조금 안정되게 낮은 수준으로 나온다면 그야말로 안정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시장의 예상치가 다소 높은 상황이라서 그냥 이거보다만 적게 나와줘도 월가의 유동성 중독자들은 땡큐겠죠. 그리고 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미국 1월 신규 주택 판매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미국 물가를 구성하는 여러 지표들 가운데서 비중이 제일 큰 주거비 관련된 데이터니까 중요하겠고 다음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도 내일 밤에 공개가 됩니다. 이 안에도 향후 물가 전망 같은 게 있으니까 뭐 하여간 경제지표 전부 공통적으로 어느 한 구석이든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항목은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또 시비를 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여간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침 이날 연준 필립 제퍼슨 이사의 연설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3월 22일 FMC에서 0.5%냐 0.25%냐 이 눈치 싸움이 지금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설 내용에서 어떤 힌트를 찾으려는 노력도 있겠죠.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